자, 우리가 상권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유통 물류 일반 관리는 굉장히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25문제로서 예전에는 좀 이게 나오는 데가 좀 정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정해지고 딱딱 정해졌는데 이 범위가 좀 확대됩니다. 어렵고 좀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없고 복수 정답이 나와서 이의 신청이 또 제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박사는 입지 쪽에서 지금 제가 하는 상권 분석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입지 쪽에서 이제 박사를 따고요. 대학교에서 이제 유통 물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학과, 물류학과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 쪽에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취득을 했죠. 근데 요즘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그 범위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게 유통 물류 자체가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자체가 다른 것들도 연결시켜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4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미만이 가락이죠. 그래서 이 40점만 맞아서 이제 이상이 되고 평균이 60점이니까 60점 이상만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출제에 대해서 항상 이게 출제가 실패가 되게 되면 또 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출제에 대한 것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좀 넓게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의학 강의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은 자, 우리가 유통에 대한 물류 일반 관리가 25문제에 비해서 이 상권 분석은 그렇게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20문제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점을 5점을 한다면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통 물류 관리는 좀 범위가 이 나와 있는 교과서 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권 조사에서 고득점을 얻으셔야 돼요. 그죠? 평균 60점이 되려면 여기 60점을 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고득점을 좀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12페이지 본격적으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제1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1장의 제목은 유통에 대한 상권 조사입니다. 상권 조사.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통의 상권 조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도가 높죠. 그 상권 조사를 그 자체적으로 가장 어떻습니까? 이 유통 상권 조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상권 분석에서 상권 조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20문제에 5점,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100%를 봤을 때 60%나 65%를 출제가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를 맞아야 60점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야 되는데요. 자, 먼저 내용들을 이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권의 범위는 두 가지 범위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경제적 범위. 경제적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자 측면입니다. 판매자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범위. 판매자는 그만큼 이제 범위를 돈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지리적으로 뭐냐 가깝냐에 대한 범위로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객 측면이다. 자,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잡아 놓으시면은 좀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권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상권을 따진다. 그럼 먼저 입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죠. 입지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구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근처로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호프집이다. 대학가 근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무실 근처에는
직장들이 많으니까 뭐 삼겹살집이나 대포집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될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입지를 정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출점을 하죠. 출점을 해서 우리가 상권을 조사해서 입지한 다음에 출점하는 이런 단계로 나간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일단 상권에 대한 개요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권이라는 것은, 자, 상권은 점포 또는 점포들이 집단이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다. 박스. 상권은 지리적 범위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즉 상업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이 상권은 배후지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중심지와 배후지는 틀린 거죠.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자, 하나는 한 점포가 고객을 흡입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다수의 상업시설, 복수의 점포나 시장 등이 우리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 시장 혹은 상점가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는 상세권이라고 합니다. 상세권은 이제 오른쪽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요 내용이 상권의 유사 개념하고 같이 묶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상세권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상권에 포함된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은, 즉 배후지는요. 자, 상권이라는 자체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죠. 인구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높을수록 유리하고요. 근데 인구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군부대 옆에다, 군대 옆에다 하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이제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맞춰야 되잖아요. 주말이나 휴가 때 이제 장사가 잘 될 수 있지. 그 외에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하고, 고객의,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보다는 고객의 경제적 수준이 또 높다고 봐야 돼요. 경제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후보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추세보다 미래 추세에 대한 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가 더 우리가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또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상권의 의의는, 상권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구매력, 그죠? 살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하고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판촉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데이터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매업체는 점포 입지를 선정할 때 먼저 몇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그 후보지에 대한 상권 분석을 하여 가장 유망한 입지를 선택합니다.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을 먼저 결정한 후 기존 경쟁 점포를 상권을 이제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지와 상권에 대한 비교는요. 자, 범위가 넓은 게 상권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점포에 미치는 영향권, 범위고요. 그 입지는 이제 그 점포가 소지하는 있는 위치 그 자체에 좀 선정하면서 좁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권과 유사 개념은 상권의 다양한 의미 정도.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는 생활권이라고도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점포를 정하고 점포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시험문제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항상 개념상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상권의 유사 개념입니다. 상권의 유사 개념.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권의 유사 개념은 첫 번째 상권이죠. 상권은 한 점포가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범위.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상세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 시장 혹은 상점가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 넓게는 상권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상권에 아까 포함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상권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상권에 포함이 된다. 상권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권은 자, 고객이 대점포 반경에서 몇 메타까지 이내에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소매업 등에서
이 상용하는 개념으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고객의 소재지 범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권은, 자, 이거는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는데 126페이지 가시면 아마 그 126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들어볼게요. 자, 126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다음 상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습니까? 5번이 정답이죠. 좀 전에 봤던 우리가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맞아요. 근데 상권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된다고 하셔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갈게요. 14페이지로 가시면, 자,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냥 이거는 쭉 읽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연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하천이나 산과 같은 자연 조건은 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강을 끼고 있다. 그럼 강을 낀다는 자체는 어떨까? 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통으로서 이제 예전에는 도로와 어떻습니까? 이런 철도, 뭐 어떤 이 운송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을 따라서 배가 또 나룻배가 항상 운송수단이 되면서 그 유통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껴서 우리가 만약에 유통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은 이제 상권에 영향을 보는 거죠. 근데 자연 조건은 교통수단이나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권에 매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뭐 하천과 산 같은 거, 산이냐 강이냐. 근데 최근에는 도로가 개설되죠. 그 용이하지 않은 산이나 하천을 배후로 하여 독립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개설을 용이하지 않는 산이나 하천을 또 배후로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자연 조건이 또 따질 수 있고요. 이제 요새는 자연 조건은 이제 교통 체계로 보는 거죠. 자, 교통 체계는 이 도로나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교통 체계도 상권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하철이 개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권에 많은 형성을 줘요. 그래서 어떤 점포 주위에 도로가 잘 형성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접근성이 또 우수하다면 그 점포의 상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점포로 교통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가까운 거리의 소비자들만이 그 점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상권에 대한 지리적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축소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우리가 내용을 봐야 돼요. 3번에 보시면 점포 규모와 유통업배에 대한 형태인데 기억, 일반적으로 점포 규모가 클수록 많은 소비자들이 흡수하게 되어 상권이 넓어진다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규모가 크면요 많은 상권이 우리가 규모가 클수록 어때요? 그 소비자들을 또 흡수할 수 있는 게 상권이 넓어지겠죠. 규모가 크면은.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우리 집 앞 슈퍼, 우리 집 앞 슈퍼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집 앞 슈퍼만 커버하지만 대형마트는 어떻게 돼요? 대형마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동대문 가게 되면요, 우리 옷가게 두산타워라든지 밀리오레 같은 데는요,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권이 넓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규모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이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문품, 고가의 상품, 그래서 취급하는 점포의 고객의 지리적 분포가 넓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멀어도 유명상품 같은 거는 그 몇몇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또 사람들이 또 오기 때문에 또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같은 거는 두부나 반찬,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겠죠. 이 필수품 같은 거는 편의품은 점포의 고객의 지리적 범위가 또 한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권의 범위와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상권의 범위는요, 그 점포의 업종, 업태,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와 그 다음에 상업
집적도 또는 교통편이 물론이고 상품의 구성, 그 다음에 가격대라든지 고객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전략 등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배후지의 범위는 항상 어떻습니까?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즉 우리가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대형 아파트가. 그래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지게 되면요,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주택만 있었을 때는 주택가였는데 여기 근처가 우리가 소규모 점포였는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점포도 굉장히 커지겠죠. 대형 점포에 신설이 되고요. 전철에서 버스 노선의 경우는 상권의 범위를 크게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소매 상권의 크기는요, 그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교적 낮고 싸죠.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높은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편의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생수나 생활필수품 이런 건 지역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가서 구매하잖아요. 상권은 좁겠죠. 구매 빈도와 상권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비교적 높으며 비싸고, 자, 이건 구매 빈도가 낮죠. 매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매품이라는 이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고를 선자. 선매품은 고른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가 어떻습니까? 그 고객의 그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여러 상점을 통해서 비교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선매품점은 고를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상품이죠. 그래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으로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격 수준이 높아도 우리가 광고된 유명 상표, 상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문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선매 전문품, 내구성 소비재 등 상권은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죠? 이 소매 상권에 대한 크기는, 소매 상권은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그 범위가 상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상권의 크기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전에 봤던 편의품점은요. 자, 편의품점은 구매 빈도가 높아요. 구매 빈도가 높다는 자체는 어때요? 자주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상권은 좁고요. 상권에 대한 크기가 작고. 그렇지만 전문품이나 선매품, 구매 빈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우리가 상권은 넓다. 상권하고 구매 빈도는 반대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자본의 상권의 특징은 접근의 용이성. 소규모 사업의 중에서 특히 소매점은 성패의 80%가 입지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상점이라는 것은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어떤 특색을 갖는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판매하다 보니까 것만 하나 판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매점포는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조건상 유동인구 접근이 용이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접근성, 전철역 근처에 보통 우리가 그 주위에 보더라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전문품은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성, 특정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고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저렴성,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면 다소 먼 거리에 있어도 고객의 흡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멀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이천시에 동양 최고의 아울렛몰이 있다. 그럼 수도권 지역을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제가 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차들이 막 많이 와요. 물론 수도권에서 다 오겠죠. 그래서 이 명품들에 대한 거를 아울렛 하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도 흡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크게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일단은, 자, 문제로 가셔서, 자, 여기 볼까요? 지금 봤을 때 126페이지거든요. 126페이지에
2번 문제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지금 제가 했었고요. 일단은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시면, 자, 소자본 상권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3번을 보시면 4번은 맞죠? 소매상권의 크기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28페이지에 6번이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6번을 보시면 저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시설이 고급화될수록 상권의 범위는 넓죠. 그래서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시설이 고급화되는 건 상권의 범위는 넓습니다. 우리가 규모가 큰 데는 넓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규모가 작고 또 시설이 열악할수록 상권의 범위는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엄히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이제 체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가시면 상권의 계층성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상권조사 쪽에서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다 훑어보겠는데요. 자, 그 내용으로 이제 보겠는데요. 자, 15페이지는 자, 2번에 보시면 상권의 계층성입니다. 상권의 계층성. 자, 상권의 계층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점포로 나눠요. 물론 그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역상권이 더 크겠죠. 지역, 지점, 그 다음 점포죠. 그래서 지역, 지구, 점포. 그래서 우리가 지역상권이 가장 넓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권.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법상. 그 다음에 개별점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포괄적인 것이 이제 이 개별점포 상권을 이제 지점상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개별점포. 자, 일단 지역상권부터 가겠습니다. 지역상권은, 자, 우리가 영어로 GTA라고 하는데요. 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상권 또는 총 상권 지역은 가장 포괄적인 상권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며 우리가 시 또는 군을 포함합니다. 시 또는 군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도시 간의 흡인이 이루어지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 인구 규모, 그 다음에 행정기관 집적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집적도가 얼마큼 모여있느냐, 업무 기능이 얼마큼 모여있느냐,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수 및 성격, 교통체계는 얼마큼 좋냐, 그 다음에 한 도시의 모든 소매기관들이 하나의 지역상권을 형성하므로 지역상권 내의 동일업종들 간의 고객 흡인을 위해 서로 또 경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구상권입니다. 지구상권. DTA. 자, 어떻습니까? 얘는 영어로 DTA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집적된 상업시설이 갖는 상권의 범위로 행정구역상 구를 포함합니다. 구. 그죠? 자, 얘는 그러면 시군구를 봤을 때 지역 상태는 시군이고요. 자, 얘는 지구니까 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하나의 지역상권 내에서 여러 지구상권이 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중도시의 경우는 지역상권과 지구상권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따라서 지역상권 내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상권, 지구상권은 지역 전체 소비자를 흡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구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제 상업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서비스시설의 집적도 및 성격, 교통체계, 그 다음에 얼마만큼 유동객수, 그 다음에 지역상권의 특성 및 범위. 따라서 지구상권의 크기는 이제 상권 내에 대형 백화점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관련 점포들 간의 집적 여부에 따라 상권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서울의 상권은 어떻습니까? 도심, 강남, 영등포, 신천 등 8개에서 9개의 지구 상권을 또 나누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점포 상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ITA라고 합니다. ITA. 그래서 얘는 그 가장 좁죠. 그래서 이제 이 점포상권 또는 지점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순서가 지역, 지구, 지점이 되겠죠. 그런 순서. 자, 그러면서 어때요? 얘는 지역 상권과 지구 상권 내 각각의 개별 점포들이 형성하는 상권이다. 그래서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후 상권의 규모, 시설, 그 다음에 업종이 어떤 건지, 개인적인 경영 능력과, 그 다음에 입지력, 그 다음에 지구 상권의 특성 및 범위. 점포 상권은 고객의 흡인 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한계 상권이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1차 상권이 있고 2차 한계 상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형 점포일수록 교통편이 좋거나 인류 상가에 위치할수록 진명도가 높은 상권일수록 개성이 강한 상품을 취급할수록 개별 점포 상권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매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보다 상권이 커지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전문품은 구입하려면 먼 곳에도 온다는 얘기예요. 선매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편의품은 어때요? 내가 생수 하나 산다고 해서 먼 곳까지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문품이 더 커진다. 자, 이렇게 염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의 범위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요. 자, 지역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상권의 범위라는 자체는 앞에서 봤을 때 자, 가장 상권의 범위가 좁은 것은 편의품이라는 얘기죠.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은 우리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다 커버하지 못하죠. 그래서 범위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전문품이 제일 도심에 있기 때문에 넓겠죠. 전문품이 이제 멀리 떨어져도 이제 갑니다. 전문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문품이 가장 크다고 봐야 돼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매품입니다. 선매품의 고르선자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이제 편의품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점포가 얘가 이제 지점이라면 개별 점포가 있고요. 그 다음 범위가 지구고, 그 다음 전체가 지역 상권이라는 거죠. 지역 상권. 그럼 지역 상권은 좀 전에 제가 시군이라고 했죠. 지구는 구, 우리가 구 단위로 가고 개별 점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7페이지를 한번 갑니다. 127페이지 가시면 자, 127페이지 가시면 3번,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3, 4번. 3번과 4번입니다. 갑니다. 127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3번, 4번. 자, 봅니다. 다음 지구 상권을 결정하는 데는 요소가 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까 지구 상권이라는 자체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서비스 시설의 집적점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통체계, 그 다음에 지역상권의 특성 및 범위는 들어가는데 어때요? 고객들의 감성 요소라는 건 없죠. 고객들 감성 요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다음 중 성격의 다른 하나는 자, 1번만 서비스 시설의 집적도 및 이 성격이라는 것은 바로 지구 상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밑에 개별 점포 상권이 어땠어요? 배후 상권의 규모, 시설,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경영력, 능력, 입지력 이런 게 였죠. 업종, 시설, 입지력, 그 다음에 배후 상권의 규모.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요거는 점포 상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구 상권은 1번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연결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점포 상권에 대한 분류가 아까 1차, 2차, 3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개별 점포에 대한 상권이라는 자체가 그 고객의 흡입 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한계
상권까지 간다는 얘기인데요. 개별 점포 상권의 분류입니다. 개별 점포 상권의 분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봤을 때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어때요? 우리가 그 1차, 2차, 3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점포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요 정도 1차 상권으로 봤을 때 1차 상권을 봤을 때는 뭐 이 650만 원. 자, 1000만 원이 전체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매출이라면 65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상권이다. 가장 많이 좀 있죠, 상권이. 밀집돼 있습니다. 근데 2차 상권은 조금 멀어지면서 여기는 250만 원이 우리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어떻습니까? 900이다 보니까 100만 원 남았죠. 이게 3차 상권입니다. 3차가 이제 한계 상권이죠. 한계 상권.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좀 인원이 있고, 그다음 여기는 좀 인원이 적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매출액이라는 자체가 매출액은 계산 방식에 나오겠지만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하겠죠. 판매 수량을 곱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상권은 어때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보통 편의품 같은 게 되겠죠. 편의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자, 선매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매품. 그래서 어떻습니까? X가 선매품입니다. 선매품 고르선자. 그래서 옷 같은 거는 이제 물론 서울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이제 옷 같은 대형 매장이 들어섰다. 비교해서 사잖아요. 가구 단지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성 의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 얘기했죠. 한계 상권으로서 우리가 전문품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떻게 돼요? 전문품이 가장 그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선매, 편의품이 가장 상권의 범위가 좁다. 매출액에 대한 건 가장 많이 올린다죠.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합니다. 자, 밑에 1차 상권이 있네요. 자, 점포를 기준으로 한 반경 50m 이내의 지역, 직경 한 1km 이내로 이제 지역을 따질 수가 있고요. 매출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점포 고객이 한 60에서 65%, 그래서 한 650명 잡았고요. 그다음에 고객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점포를 중심으로 도보로 가까운 1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며, 자, 고객들이 지리적으로 밀집하고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고객 밀집 지역으로 주요 고객층이 거주하는 게 바로 편의품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1차 상권은 이제 외곽에 위치하면서 전체 점포 이용 고객 수가 20에서 25%입니다. 한 250만 원 정도 잡았죠. 그래서 1차 상권보다 고객 지역적으로 좀 넓게 분산되어 있죠. 선매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상권 외곽을 둘러싼 지역 범위로 2차 상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고객들을 얘기해요. 100명을. 우리가 650만 원, 250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전체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그 한계까지 올 수 있는 그 1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고객들의 흡입이고, 그래서 한 5%에서 한 10% 봐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잡았죠. 점포 이용 고객은 점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서 그들의 고객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배우실 내용은 17페이지 가시면, 자, 이것도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에 대한 분류예요. 경쟁에 따라서 3번 갑니다. 경쟁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제목이 이제 3번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의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화성 이론에 따르면 상권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쟁의 정도, 밑줄자. 자, 경쟁의 정도에 따라 이제 틀리다는 거죠. 자, 이건 점포수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점포수에 따라. 점포수에 따라. 자, 그래서 이제 포화상권, 가소상권, 가다상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화성에 대한 이론은 어느 지역이 다른 시장 지역에 비해서 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번 제목부터 간다면요. 포화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설명한다면요. 2번은 가소상권이죠. 가소상권이 되고요. 3번은 과다상권입니다. 과다상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이제 포화상권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수요가 포화 상태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포화 상태. 그럼 우리가 점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근데 이제 과다와 가소라는 얘기는요. 자, 지금 어떤 점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 있다면 이 점포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10개 있어야 정도 우리가 그 상권을 커버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객이 필요한 점포수입니다. 고객이 만약에 필요한 점포수다. 이렇게 본다면요. 어떻게 돼요? 과다가 될 수 있고 과소상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8개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과소상권이죠. 근데 뭐 11개가 된다. 12개가 된다. 이거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대상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포화상권이라는 건 수요가 포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점의 포화 상태로 기존의 점포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충분한 소매시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 경쟁 소매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매업체는 이 지역 상권이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과소와 가대가 있죠. 그래서 과소상권이라는 건 어때요? 지역의 시장 점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장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이 상권에는 점포당 평균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평균 수익률이 높다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과대상권이라는 건 너무 과잉 점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권으로 이제 점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정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인데 점포 일부가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도산되거나 퇴출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점상권이라는 건 이제 독점이라고 봐야 돼요. 독점은 이제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과점이라는 자체는 통신회사가 어떻게 돼요? SK, KT, LG, U+, 세 가지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점 상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몇 개의 점포가 가점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권이다. 그래서 과점 상태라고 해서 다른 점포들이 폐업을 하거나 신규 점포가 출점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점 상권은 포화성 이론에 기초하여 경쟁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가점 상권은 이제 따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듯이 우리가 이 포화성 이론이라는 자체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화성 이론이라는 자체가 좀 전에 봤던 이 포화 상태, 그래서 포화성 이론은 포화성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포화성 이론은
자, 어때? 우리가 상권에 대한 것이 상권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지를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뭐 문구점을 차린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낫고 후점은 대학가. 그다음 대포집은 이제 직장인들 많은 우리가 도심에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지라면 출점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문구점을 하고 싶다. 그럼 초등학교 때 입지해서 초등학교에 입지해서 출점을 한다. 이런 수가 있을 때 포화성 이론이라는 자체는요. 이 소매점 시설의 이 수요, 공급과 용도, 이 수요의 균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여기서 과소점포 상태인지 과잉점포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소매 포화 지수라는 게 IR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IRS는 일정한 지역 내 어떤 상품과 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매 점포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만일 이 소매 포화 지수가 다른 지역의 상권보다 높다면 점포당 매출액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RS라는 자체가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IRS는 이제 가볍게만 이제 볼게요. 요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IRS는 소매 포화 지수라고 되어 있죠. 소매 포화 지수.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소매 포화 지수다. 그래서 이제 소매 포화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RS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수요고 그다음에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가 많을수록 상권이 커지죠. 상권이 커지기 때문에 자, 이 자체는 두 가지는 이제 비례합니다. 비례한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점포 면적이 만약에 10제곱미터다. 그럼 또 다른 점포가 면적이 또 생겨요. 그래서 10제곱미터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것들이 이제 익히면서 이제 자영업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때요? 건물마다 막 이 점포가 커피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포화 상태라는 거. 우리가 이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너무 과다라는 거죠. 커피 전문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IRS라는 자체, 소매 포화 지수는 수요가 많을수록 높은데요. 면적이 크다는 자체는 더 많아지니까 안 좋다는 거죠. 면적이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점포에 대한 어떻습니까? 한 개당 그 면적을 얘기하면서 면적과 얘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과소 점포 상태인지 과잉 점포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게 소매 포화 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정한 지역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매 점포가 얼마나 있는가인데요. 이 소매 포화 지수가 다른 지역 상권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그 점포당 매출액이 크다는 얘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매력적인 상권이라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매 포화 지수라는 자체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수요에 비례하고 이 면적에 한 개당 점포 면적이 파악하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더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 면적은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진다는 것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상권의 전략이라는 자체가 전략은 대상권 전략, 소상권 전략, 분할 상권, 요게 나가는 게 좀 내용이 조금 있어서요. 저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끊어진다면요. 자, 요거 끊고 이제 그 내용은 자체적으로 이제 갈게요. 자, 앞쪽에서 이제 12페이지 가시면 13페이지가 중요하죠. 상권, 상세권, 범위, 거래권, 판매권. 그래서 이 거래권이라는 자체가, 상세권이라는 게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을 꼭 이걸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는 상세권이라고 하며 이건 상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어디가 중요했었냐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소매상권의 크기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때요?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점포상권이 다 틀려서 어느 상권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죠.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개별점포는 뭐 1차, 2차, 3차가 있다. 그 다음에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는 경쟁의 정도가 점포 수에 따라다. 수요가 포화 상태가 좋고 과소냐 과다냐 생각한다. 그래서 포화성 이론이라는 것은 소매 포화 지수라는 자체가 만약 이게 크다는 것은 매출액이 커서 수요가 많고 그 점포가 부족하다는 매장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매력적인 상권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가소 점포 상태인지 과잉 점포 상태인지 알려주는 소매 포화 지수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상권 전략으로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